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그 인권위원장의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감각과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소신이에요. 소신이 없으면 인권위원장으로서 그 직위에 앉아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와 정진우 의원께서 또 이 질문했을 때 답이 오락가락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지키려는 소신과 또 의지가 그 나라의 인권을 가름자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소신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김대중 정부에서 인권위원회를 처음에 우리 정부 기구로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권력기관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독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권력에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 인권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망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인식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 지적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왜 인권위원장 후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서 어떻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어요. 자, 오늘은 인사청문회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소신 있게 그리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제2의 현병철 씨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이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형제 폐지 문제 아까 답을 하시면서 검토 폐지할 용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용의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후보자께서 연쇄 살인범 지금 사형 선고했고 그 2년 후인 2011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사형제 폐지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다음에요. 최근에 그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도감청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묵묵무답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소신이 없는 답변이에요. 지난해 말이죠. 후보자께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 검찰이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만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법관으로서 그렇게 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인권위원장의 직위에 오르면 이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인권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보세요. 인권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세월호 그 추모 집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찰의 그 과잉 진압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용한 최루의 물대포 이것이 위법하다 해가지고 지난 5월 6일 날 유가족들이 헌법 소원 청구를 제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또 표명도 않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장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견 제출 사안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지금 위원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오늘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른 분들도 아니고 유가족들에게 철회 물대포를 쏴야 되는 게 이게 인권 침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해 이거 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면 시간 공제해 주셔야 돼요. 답변 안 하니까.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검토하시겠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좌우지간 이번에 제가 이 후보자 장남 군 복무 시절의 휴가 기록을 가지고 도덕성 검증을 한번 해보겠어요. 후보자 장남 어디 군 복무 생활할 때 환자였습니까? 어디 질병이 있었어요? 네,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반적으로 사병이 정기 휴가를 비롯해서 포상 휴가 등등 잘하면 너댓 번 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장남은 23번 휴가를 왔어요. 연가 30일, 포상 7일, 위로 13일, 청원 병가가 37일이에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18번째 휴가에서 23번째 6번을 연달아서 휴가가 오는데 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2011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무려 휴가를 6번을 이용하면서 그냥 20일 동안을 휴가를 와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통 군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이도 군에서 제대를 입고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 없어요. 어떻게 해서 6번의 동시 휴가 명령을 내가지고 20일 동안을 휴가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특권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청원휴가 아니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경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고위 관료 자녀라고 해가지고 특권을 누린다면 공평한 인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린 건 전혀 없고 그 청원휴가는 민간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37일을 더 받은 겁니다. 이때는요, 이 질병 휴가가 아니에요. 병가가 아니에요. 전부 연가 내지는 포상 휴가예요. 어떻게 해서 6번을 몰아가지고 20일 동안을 갈 수가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 모든 현역 군인이나 제대 군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을 지금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 보충 질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 특별히 제 아들이 뭐 더 휴가를 많이 받았다 하는 부분은 저는 청원휴가를 받은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휴가 그 더군다나 그때는 말년 병장일 때인데 휴가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휴가 자꾸 나오면 오히려 귀찮기만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강동원 의원님 그 내용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랬나 지금 그렇게 느끼는 정도입니다.